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10시 28분 정도 됐습니다. 요 며칠 녹음한 걸 좀 들어보니까 계속 노트북 펜 소리가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녹음한 걸 또 저번에 들어보니까 저번에 올렸던 게 마이크에 조금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녹음을 했더니 제 콧소리가 콧 웃음소리? 네, 이게 굉장히 또 거슬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취에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연도 몇 개가 더 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머니맵 채널에서 거기서 또 주워 들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될 만한 뭐 그런 이야기들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연님, 유튜버 이제 이연님께서 메일을 헤엄치는 법이라는 그림 에세이를 내셨어요. 유튜버 이연님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도 하시고 본인 상품도 이제 기획해서 판매도 하시고 본인 유튜브도 하시고 뭐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서 본인 생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썸네일이나 뭐 제목 같은 경우도, 썸네일에는 보통 이제 그림이 포함된 썸네일을 많이 하시는데, 썸네일에도 굉장히 멋진 그림들과 함께 또 이게 솔깃한 제목과 썸네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30살이신가? 하여튼 유자씨보다 1살인가 2살인가? 하여튼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전에 스타벅스에서 디자이너로 생활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과감히 때려치고 지금은 마음껏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받아서 서문만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연님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프롤로그. 나의 2018년. 내 방은 5평으로 몹시 좁았기에 나는 침대 대신 매트리스에서 주로 생활했다. 특히 모서리에 자주 앉았는데 그러면 좁은 방이 그나마 커 보였다. 그럼에도 답답한 기분이 들 때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조명 외에 아무런 가구가 없어서 바닥을 보는 것보다는 기분이 탁 트였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천장에 붙은 스프링쿨러 2개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좁고 가난한 집에 무엇을 지키려고 스프링쿨러가 붙어 있단 말인가. 모양 또한 조악해서 영 못 믿어왔다. 어느 날부터 스프링쿨러가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눈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비웃는 것 같았다. 견디다 못한 나는 전기 테이프로 스프링쿨러 구멍을 막아버렸다. 2018년 27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언젠가 화마에서 나를 구해줄지도 모르는 스프링쿨러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막아버리는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는 겁이 많은 사람. 지금은 2022년 31가 되었다. 나름 유명인이 된 덕분에 길을 걷다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전에는 찾아가도 거절당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2018년 한 해에 벌었던 돈을 지금은 한 달에 번다.
원래 이렇게 살아온 양 당연히 여겨지기도 한다. 사람들 또한 그런 줄 안다. 한 프로그램에서 박동신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간은 척추 동물이지만 마음은 갑각류와 같아서 껍데기를 벗어던진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비로소 성장한다. 내게는 2018년이 그런 시기였다. 한평생 사회라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자라온 내가 모든 소속을 벗어던지고 오직 내 이름만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다. 치열한 1년을 보내고 나는 끝내 살아남았다. 너절해진 집에서 5년간 머물다 떠나는 날 매트리스를 치워보니 바닥색이 노랗게 변해 있었다. 매트리스를 받침대 없이 놓은 탓에 통풍이 되지 않아 변색된 것이다. 이사를 도와주던 친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 누나는 악성 세입자였을지도 몰라. 나는 이 5평 공간을 지긋지긋하게 여겼지만 이곳은 나를 온전히 견뎌내 주었다. 껍데기를 벗어던진 가재가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비좁고 어두운 바위 틈처럼 말이다. 나의 20대는 가난하고 치열했기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다시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말하냐고. 세상이 씌운 껍데기를 버리고 바위 틈에서 진정한 자신을 탐색하려는 이들이 분명 여럿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나도 그 시절을 지나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고.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만화에 나오는 텍스트는 전부 나의 27 일기장에서 발췌한 문장을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책 속에 나오는 캐릭터는 볼링핀이나 느낌표가 아니고 전구다. 전구에 인간을 빗댄 이유는 영원할 것처럼 찬란히 빛나다가 죽는 점이 인간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다. 제게도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이 하나도 바보 같지 않더군요. 2018년을 떠올리며 이연. 네. 이런 프롤로그 좀 있었고요. 책의 목차를 보니까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 봄, 3장 여름, 다시 4장 가을, 5장 다시 겨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목차를 조금 읽어보자면 확신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아니구나.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누가 나를 가장 걱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백수의 기분, 직업이 뭔가요? 지우개의 의미, 점점 더 멀리 떠나게 해주는 여행, 무의미를 견디는 일, 삶의 가지치기, 이런 뭔가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또 좋고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과 글이 같이 되어 있고요. 약간 이제 만화책 같이 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훑어봤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좀 다 읽어본 다음에 나중에 제 감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제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회사에 들어간 지 3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친구들은 일찍 취업을 한 내가 부럽다고 했다. 그치, 내가 사는 이 세계는 말이야. 멀리서는 평화로운 온실처럼 보여. 맞지 않는 온도에 나는 이토록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지. 좋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또 다들 노력해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 회사가 참 그쵸, 나랑 안 맞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떤 조금 한순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좀 지옥같이 느껴지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또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책을 다 안 읽었지만 네. 감히 한번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점심 때 그 신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신박사님을 만나서 그 사당역에, 제가 사당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사당역에 파스텔 시티라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위에가 뭐 주상복합 같은 느낌으로 뭐 아마 주거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한 6층까지인가 음식점들로 구성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많은 곳들이 있는데 뭐 아웃백도 있고, 거기서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유자씨랑 신나게 메뉴를 고르고 네, 달려갔죠.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만나서 인도 커리를 먹었습니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그라였나? 잠시만요. 맞네요. 아그라. 네, 아그라 파스텔 시티 사당점이란 곳에서 인도 커리와 난을 먹었고요. 세트로 시켜가지고 3인 세트가 있길래 그거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인도 커리가 다 맛있지만 네, 거기도 또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저희가 샐러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한 9만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죠. 네, 자주 가기에는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인도 카레들이 뭐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어제 셋이 먹고 9만원 정도 나온 거면 두당 3만원 정도니까 조금 더 보태면 뭐 토다이 같은데 토다이 아시나요? 한번 찾아볼까? 나오나? 토다이라고 뷔페인데 옛날에 제가 회사에서 회식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네. 반포점으로 자주 갔었는데 이게 지금 최신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일 런치 28,500원, 디너 39,800원, 주말 43,800원 이 정도로 되어 있네요. 토다이가 제가 갔던 뷔페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돈으로 갔던 적은 거의 없고 회식비를 모아서 갔었기 때문에 다소 평가가 후할 수도 있다는 점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아그라에서 그거 먹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이름 또 뭐였지? 사당역에 그 크레이프 케이크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 카페 페라. 네, 카페 페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대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사당역에서 놀고 거기 카페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다는 건 뭐 장사가 잘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자씨랑 가끔씩 산책하고 이럴 때 보면은 사람이 늘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당역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한 40, 50대? 한 50대, 4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50대 정도, 네, 50대 정도, 5, 60대, 네, 5, 60대 정도 되는 중년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게마다 꽉 차 있고, 제가 아줌마 아저씨라고 했는데 40, 50대라고 말을 하기에는 40대 분들께 조금 죄송하네요. 30대 후반인 주제에 40대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5, 60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대면은 이제 저랑 차이가 없죠. 저는 38살이니까 2년 뒤면은 저도 이제 40대가 되기 때문에 40대를 아줌마 아저씨라 표현한 점 사과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박사님이, 신 박사님이 사주셔서 밥이랑 커피를 잘 얻어 먹었다. 네. 밥 사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머니맵이라는 경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격려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이 얘기해보는 차원에서 오셨던 것 같고요. 카페 페라에 갔는데 거기가 커피가 거의 7,000원인가 한 잔에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고 크레이프 케이크는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크레이프 케이크는 요즘에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크레이프 케이크가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층층층층 올리는 거라 그게 이제 뭐랄까 인건비가 많이 든대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도 비싸게 팔면 잘 안 팔리니까 많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없는데 거기는 그게 약간 메인 메뉴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커피는 뭐 그냥 7,000원이나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맛이 조금 고급이 아니어가지고 그 고급 커피의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스타벅스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어쨌든 혹시 사당역 근처에 오신다면 네 아그라 조금 비싸지만 맛있었다. 카페 페라 조금 비싸지만 크레이프 케이크 맛있었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당역 인근에 오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면은 카페 페라 같은 경우는 뭐 소개팅 같은 거 하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 약간 고급진 카페를 준비했구나 이런 느낌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소개팅으로 좀 별로겠다. 거기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또 시끄러우니까 장점이 있네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조금 가까이 가야 되니까 서로의 이 숨소리도 좀 더 느끼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팬이라고 하시면서 또 즐겁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봉투 같은 걸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편지 봉투는 아니고 봉투 같은 거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셨나? 아니요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셨나? 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일단 저희는 뭐 손편지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이 들어있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슈퍼챗을 받아버렸다. 네. 모르고 돈인 줄 모르고 사실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겠죠.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저희가 뭐 사실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는 돈을 5만 원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저도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또 편지 봉투에 그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또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생신 같은 게 생신일 때 뭐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선물로 보내드리면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에게 돈을 받은 것도 처음이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그 홍춘욱 박사님이라고 리치고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 이제 인터뷰를 유재 씨가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 시간은 아니긴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긴 했는데 같이 가서 좀 참관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유자 씨가 또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또 개인적으로 홍춘욱 박사님이 굉장히 또 유명하세요. 경제 쪽으로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싶기도 했었고 네, 역시 전문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쓰면서 많이 배워왔는데 어쨌든 박사님께서는 홍춘욱 박사님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계속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한 1, 2년 정도는 또 열심히 적금 위주로 하다 보면 부동산이 그때까지는 계속 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좋은 기회를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굳이 주식 투자를 좀 해야겠다면
좀 강력한 해자를 갖춘 기업을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슨앤존슨, 네, 존슨앤존슨이라는 주식을 여러 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다 까먹었고 한 개만 생각나네요. 존슨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저는 그 회사가 그 뭐였지? 그냥 로션 만드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전에는 찾아보니까 엄청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 어플을 켜고 조금 보여드리자면 시총이 무려 594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배당도 2.5% 정도 주고요. 1년에. 지금 토스 증권 어플 상으로는 PER은 24.9배 정도 되네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한 25배 정도 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런 느낌이고 영업이익이 2021년에 32조 정도 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이레놀 이런 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텐데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뉴트로지나 아큐브, 뭐 타이레놀, 존슨즈 베이비로션. 맞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요거였던 것 같아요. 존슨즈, 리스테린도 여기서 만드네요.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드네. 아비노. 네. 얀센이 저기 백신 그 회사 아닌가? 존슨이 얀센도 갖고 있나봐요. 그리고 얀센에서 아마 타이레놀을 만드는 거였나? 존슨앤존슨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한번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 굳이 투자를 할 거면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요즘에 또 주식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좀 보니까 다른 주식들은 엄청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 1년째 횡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만 해도 요즘 상황에서는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 다들 막 30-40%씩 꼬라박고 있는데 네. 그리고 홍춘옥 박사님께서는 개별 주식, 네, 개별 종목은 그렇게 추천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 여쭤봤더니 이제 ETF 위주로 하시는데 PB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회사의 시총이 얼마냐,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뭐 땅이랑 건물이랑 이런 거 다 갖다 팔면 1000억이 나온다고 쳤을 때 회사 시총이 10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회사가 망해도 그런 거 다 갖다 팔면 주주들이 돈을 나눠서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어제 우리나라 평균이 보통 1.1이래요. 1.1인데 최근에 한 0.8배까지 떨어졌었대요. 근데 이게 그때 많이 샀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한다고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투자 초보라면 조금 쉬운 책들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기간이 되면 좋지 않나 그러시면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부동산, 외환 이런 정도로 나눠 가지고 책들을 조금 추천을 또 해주셨고 그리고 본인이 본 부자들의 특징이 3가지 정도 3가지 한 가지였나? 제가 쓴 건 한 가지만 썼네요. 네, 필기를 잘 못해서 네.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 꼭 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지인 한 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한 100개 정도 되는 본인의 이제
관심 종목이나 투자 종목들을 엑셀로 싹 정리를 해서 점검을 다 한대요.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됐고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죠. 네. 그리고 어떤 또 지인은 모든 이제 회사를, 자기가 투자할 회사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계산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중고차 같은 거 하나 탈 때도 계산을 빡세게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이는데 자차로 안 다니고 보통 대중교통으로 다닌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꼭 목적지가 있으면 한 2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걸어간대요. 걸어가면서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이 동네는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뭐 여기는 유흥업소가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뭐 요즘에 워낙 지도가 좋아져서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거 보면 되긴 하는데, 또 지도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도 느끼기 힘드니까.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들으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사실 요즘에 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거나 주식 투자로도 돈을 벌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날로 먹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날로 먹는 건 아니구나. 가성비가 좋을 순 있는데 굉장히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요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전문가들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저번에 김현준 대표님도 그렇고 이번에 홍춘옥 박사님도 그렇고 남들이 다 쳐다보는 종목은 좀 쳐다보지 말자, 이런 이야기 또 하셨고, 너무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었으면 털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일상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뉴스를 하나 본 건데, 경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경제 관련된 얘기만 해도 좀 지루하시려나?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나 뭐 카카오 관련된 모빌리티 사업 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들 아시죠? 거기에 지분을 MBK라는 무슨 사모펀드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대요.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카카오 택시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의 사실 대우가 좀 안 좋아질 확률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은 데서는 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택시 기사분들의 뭐 수수료를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카카오 대리운전 아니면 카카오 T 뭐 이런 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생존권을 위협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관련된 노동자들이 한 20만 명이 넘는데요. 택시랑 카카오 택시랑 카카오 뭐 대리운전 이런 거 합치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직원들도 반대가 되게 심했고, 노조가 가입률이 뭐 70%를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너무 이제 저항이 거세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지분 매각을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직원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다고 하는데, 참 카카오가 제가 뭐 어른들의 사정이라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자회사들을 자꾸 떼어내서 상장을 시키는지, 참 카카오 주가에는 사실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도 욕을 먹었던 게 알짜배기 회사들을 자꾸 떼어내서 상장을 시키니까
카카오 주가가 계속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또 알짜배기 회사들도 계속 뭔가 상장시킬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주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 써주세요. 카카오의 생각은 무엇일까?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텐데, 어떤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걸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의 모 회사 같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을 또 따로 떼어내서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따로 떼어내서 상장시키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카카오는 그러는 걸까? 네이버만 봐도 사실 자회사를 그런 식으로 막 떼어내서 상장시키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다. 주린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머니맵에 제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유하고, 제 커뮤니티, 제 강과장 커뮤니티, 상추씨 채널에도 공유하고, 인스타에도 공유하고, 그랬더니 다행히 첫 영상은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 대비해서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유튜브 성과를 볼 수 있는 그 어플에 들어가면 최근 10개 영상 중에 몇 등인지를 알려주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열심히 공유를 한 덕분에 최근 10개 영상 중에서는 1위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막 공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 커뮤니티 그 탭이 너무 또 계속 그런 공유로 남발되는 건 또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를 안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직하고 또 초반에 잘 해야지 대표님한테 또 강한 인상을 또 심어줄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인터뷰도 해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의 또 감정 노동도 필요하고, 뭐 되게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여튼 그랬었어. 오늘 또 목요일이라 강과장 채널에도 영상 올렸는데 또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연을 또 온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이 2개가 왔습니다. 2개. 조금 긴 거라 물 한 잔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강과장님 안녕하세요. 30살 청년입니다. 절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 유튜브에 절약, 경제 유튜브를 찾아보다 너무나도 마음에 쏙 들어 구독하고 모든 업로드 영상 다 찾아보게 된 구독자입니다. 우선 강과장님 라디오 채널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운전할 때도 쉴 때도 너무 힐링되는 컨텐츠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고3 때 아버지 사업 부도로 졸업 이후 군대에 가고, 다녀와서는 호텔 관련 지방 전문대를 졸업해 이곳저곳 떠돌다가 경우 업무에 관심이 생겨 23살에 이런저런 사설 경비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일당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급여 또한 시행사에서 업무 완료 시기에 지급이 되기에 일정하지 않은 급여로 생활을 하며, 돈이 없다 보니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이 반복되어가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울면서 가슴에 못 박을 말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기계 경비 업체에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고, 그 해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대기업 기업 경비 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경비 업체. 25살 해당 경비 업체에 들어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 야간 2교대에 매달 310에서 320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무런 스펙도 없던 25살 첫 월급으로 통장에 300만원 가까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쉬는 날이면 친구들 만나 취업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니 신용카드 긁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다 보니 찾는 건 술뿐이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카드값이 200~300만원이 나와도
어차피 내 월급이 그 정도는 되는데 뭐 어때? 괜찮아. 내가 그동안 라면으로 한 끼 살던 서름이 있는데 왜 먹는 걸로 돈 생각해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 삼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술과 먹는 금액은 아끼지 않고 계속 소비의 최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8살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평소 친구들에게 쓰던 소비가 여자친구와의 외식비, 선물 등의 금액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 자체가 나쁘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너무 좋은 일상을 보내던 제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이 여자와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기에 꼭 결혼하자, 행복하게 해주겠다 장담했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날 제 통장 잔고는 100만 원 남짓.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제 습관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강 과장님 채널을 챙겨보기 시작한 때가. 적금 한 푼 안 들었던 제가 100만 원 적금부터 집에 점차 쌀 여러 조미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 번도 싸본 적 없는 도시락을 싸보고 막상 아끼며 생활하다 보니 지금 2년간 3천만 원 조금 넘게 모였더라고요. 아직도 과장님처럼 여러 절약을 잘하시는 분들처럼 무지출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절약 방법과 여자친구와도 같이 경제 공부도 하고 같이 절약도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라는 계기지만 저에게 절약과 공감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절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너무 긴 글이지만 요즘 제가 크나큰 고민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신 차리고 절약을 하게 된 이후부터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여 정말 주야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공부하여 졸업까지 하였고 회사에서 진급에 유리한 자격증, 어학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경비 업계에선 괜찮다고 하는 경비 지도사라는 과목을 시험 봤는데 절대 평가인 이 자격증에 평균 3점 차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커트라인이 96.25점인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와, 대단한 100점 만점에 거의 안 틀려야지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네, 어려운 시험이니 떨어질 수 있지, 괜찮아 라는 마음다짐을 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다른 자격증 여러 공부를 했지만 또 다른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낙방. 회사에서는 인사고과 상위고과 확정을 받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고과 누락 등 제가 하려는 모든 일이 다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좀 넘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 올해 6월달부터 한 달 내내 우울감, 좌절감에 빠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노력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고는 있지만 과장님, 다른 구독자님들도 이런 일이 있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셨고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너무 제 이야기도 길었고 고민까지 죄송합니다. 사연이 없으시다는 과장님 말씀에 한번 길게 적어봅니다. 라디오 사연에 꼭 소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글 남기며 제가 사회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2년 동안 3천만 원 모으셨으면 진짜 많이 모으신 거네요. 1년에 1,500만 원씩 모으신 거니까 한 달에 얼마야? 100만 원 넘게 모은 거죠? 100만 원씩 모으면 1,200인 거니까 네, 엄청난 변화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 변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또 뿌듯하고 이 맛에 유튜브 또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연애를 할 때 그냥 술을 많이 먹고 거의 한 주에도 막 몇 번씩 만나고 술 먹고 집에 갈 때는 막 맨날 택시 타고
이렇게 한 달에 거의 200만원, 250만원씩 쓰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거든요. 뭐 그게 사실 뭐 나쁜 일은 아니죠. 본인이 선택한 거고 너무 행복했다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헤어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그때 그 소비를 굉장히 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차피 끝날 사랑인데 뭐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신입 때는 연봉이 좀 적다라고 느끼니까 돈을 좀 아끼다가 조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연봉이 오르고, 예를 들어 뭐 회사 생활 한 4, 5년 정도 하면은 처음에 회사 생활 할 때보다는 연봉이 뭐 적게는 뭐 한 1,000만원에서부터 뭐 많이 오르면은 더 오르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이 몇십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생활에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회생활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절약을 하냐면, 이거를 막 아껴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뭐 아니면은 뭐 좋은 옷 사고 싶은데, 좋은 운동화 사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절약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늘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족발을 한번 먹는다 쳐요. 한 4만원 들죠? 한번 시켜 먹으려면. 이 족발 한 번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4만원짜리 뭐 게임을 하나 사면은 내가 그 게임을 더 즐겁게 할지, 그러니까 뭐가 더 나한테 이제 행복을 갖다 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울질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게임을 산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면은 뭐 내가 운동화를 사는데 한 10만원짜리 살 거 14만원짜리 사면 좀 더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족발 한번 참고 운동화 사면은 뭐 못해도 1년 이상을 신는데 14만원짜리 운동화를 사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지금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절약을 계속 하는 게, 물론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비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절약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알바미랑 유자씨랑 행복하게 살, 제가 경기도에 사둔 아파트에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는 일, 그게 제일 저는 소중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래도 나중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도 또 좋은 주거 환경에 살면 그게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걸 맞춰서 이제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계속 고민을 좀 해보세요. 막 소비가 안 멈춰진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소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해보시다 보면은 조금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모두가 절약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아껴 쓸 필요 없어요. 대신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필요한 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할 것인지. 죽기 전까지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한 40대 중후반? 그걸 넘어가면 보통 이제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주변에 형들이나,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소수의 뭔가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 한 달에 300 벌어서 300만 원 다 써요. 좋아요. 상관없는데 그럼 나중에 어떡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돈을 지금 쓰는 건 쓰는 거고 나중에 어떡할지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업계가 한 50대 중반이면 다 회사에서 잘린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누군가 그럴 수도 있죠. 아이, 그게 뭐 중요하냐. 그때 되면 뭐 한다고, 뭐 해서 뭐 못 먹고 살겠냐. 내 한번 뭐 못 먹고 살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뭔가 빡세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통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더 힘들게 일하지만 돈을 더 적게 버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돈은 똑같이 버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게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커요. 착실하게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버티게 되게 힘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연봉이 동결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이직할 때 연봉을 조금 깎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럼 예전에 막 놀았던 거 생각나고 열심히 안 했던 거 생각나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물며 내가 한 50대 중반에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받던 돈보다 훨씬 조금 받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뭔가 몸이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뭐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막 너무 막 몸으로 힘든 일을 내가 원치 않는데 막 그런 데서 일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생각보다 그거를 버텨내기가,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버텨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젊을 때 300만원 받아서 300만원 다 쓰던 사람이 있고, 300만원 받아서 한 150만원 저축하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꼭 뭐 150만원씩 매달 모았다고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비참해질 확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사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나중에 뭘로 계속 경제 활동을 할지 이런 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절약을 하든 안 하든 사실 다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절약을 별로 안 하고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과소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시험도 계속 좀 떨어지시고 좀 무기력증에 많이 빠져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기력증이 저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무기력증이 번아웃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되게 긴 시간 일한다던가, 아니면 쉬지 않고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번아웃이 오고, 그거를 계기로 막 우울증이 오고 약간 무기력증에 빠지고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방법이 뭐 사람마다 다를 거라서 저는 그냥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조금 쉬면 또 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지금 한 4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가 제가 하는 일이 막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또 웃기기도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거 다른 것보다도 다 어렵긴 하지만 그냥 퇴근하고 계속 일하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이거를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다 하기 싫고. 저 이제 유튜브 하다가 이제 그럴 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씩 쉬었습니다. 잠깐 영상 활동을 중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좀 쉬었는데, 이게 또 쉬면 재밌는 게 한 2주 3주 영상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간질간질해요.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할 때는 너무 또 막 뭐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 김태원님 있잖아요. 부활
리더분, 그분이 굉장히 많은 명언을 이제 갖고 계신데 어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딱 맞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인생은 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꼭 어떤 사람한테 좋은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영상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가 기침을 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드시고 무기력하시면 조금 쉬세요. 네, 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얼마큼 우울감이 지속된 기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상담도 좀 받아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1년 넘게 상담을 받았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정신과 상담 받으면 누군가한테 내 속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막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꺼내놓으면 물론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오긴 해요. 근데 말하는 순간에는 잠깐 이제 밖에다가 내가 내놓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걔네들이 제 속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가끔씩 몇 개가 안 들어와요. 네.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장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못 들어온 애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우울감이 조금 이제 없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꼭 한번 상담을 받아봐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본인의 상황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계신 청년을 위해서 본인의 경험담을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 있으면 제가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0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약간 뭐랄까 좀 방언 터지듯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랑 동시에 입에서 약간 주절주절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끝나고 나면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상 편집하면서 좀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이 2개라서 오늘 다 읽어볼까 했는데 네,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소중한 하나 남은 사연 잘 아껴놨다가 내일이나 뭐 다음에 찍을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올릴 것 같진 않고 지금 편집을 하면은 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일 7월 29일 밤에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또 금요일 밤이잖아요. 다들 또 신나게 금요일 밤 마무리하시고 주말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상추씨 채널에서 머니맵 채널까지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응원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